1000년 전 고려 사람들은 흙과 불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이제 한 장인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도공으로 입문한 지는 벌써 50년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한학을 하면서 서예를 이제 배우고 문방 사보를 익히면서 벼루를 대할 때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한림 서당을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벼루라고 하면은 까만 오석으로 만드는데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아 가지고 찬란한 청자로 벼루를 만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벼루를 만드는데 제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그 후로 청자 벼루를 5년 만에 이제 성공을 하고 서울특별시 공예대전에 이제 대상을 받게 되는 그 동기를 삼아서 지금까지 도공으로 오면서 대한민국 청자 명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가 사랑했던 고려 청자. 우리 문화의 대표라고 하면은 고려 청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고려 청자의 그 신비라고 하면은 청자 기와가 그 고려 의종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고려사 의종편에 보면은 청자에는 신비한 기가 있느니 첫째로 나라의 애우를 면하고, 두 번째는 화재를 남대문과 같은 우리 국보가 손실되는 일 없이 화재를 면하고 낙뢰를 피한다고 하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청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도 만드는데, 중국과 일본에는 우리 청자와 같이 그 찬란한 빛깔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도공들이 한국에 와서 저한테 한국의 물과 한국의 흙, 한국의 유약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만들지만 그 성공을 우리나라와 같이 찬란한 그 빛깔이 나오지를 않는 것을 보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참 신비롭게도 그 찬란한 빛깔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힘이라고 봅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후라든지 모든 그 환경 문제라든지 이것이 우리나라에만이 천혜의 그 혜택을 받아서 발달돼 옴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 고려사 의종편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청자를 이렇게 만들어 봐도 그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빛에다 견주어 보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다 견디질 않고 참 그 비가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그 다음에, 그래서 우가 청천새 비가 지난 다음에 맑은 하늘의 빛깔이다 하는 그 맑은 하늘의 빛깔은 정말 상상만 해도 참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그 신비의 그 빛깔을 우리 청자에다가 담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자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곳에 적응할 수 있다. 도공 생활을 50년 세월에 작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 청자 명장도 되고, 정말로 만대에 내려가는 유품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그 창작품이 어떤 게 좋을까 오랜 세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청자 성서 대장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성서 대장경을 만들 때 처음에는 어떤 작품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작품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이 나라에 어떠한 큰 영향이 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란한 청자에다가 성서 대장경을 만든다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보물 중에 8만 대장경이 있듯이 세계 기독교 사회는 역사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유물이 없다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것을 세계적인 성서 대장경 기독교의 유물을 만든다 하면은 이 나라가
성지가 될 것이고, 성지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모두 한국에 모여들면은 관광 대국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관광 대국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확신을 받고, 성서대장경만 연구 개발 시제품이 완성되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넓은 공장에 시설도 다 갖추고 금융도 갖추고 글도 그 66권을 많이 써놨고, 이것은 저 혼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성도들이 합심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38년 동안에 홀로서 참 어려운 그 난간을 헤쳐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의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만은 세계 성도들이 모여서 찬란한 불의 심판받아서 찬란히 빛나는 성서대장경이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종소리가 세계에 울릴 날이 머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대장경은 고려 청자의 색을 표현한 판으로 만듭니다. 그 성서대장경을 만들려면 그 복잡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붙잡고 한자 한자 정성껏 쓰는 과정이 첫째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동판으로 만들어서, 동판을 만든다 하면은 이제 청자 도판에다가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1단계, 2단계가 있고, 거기서 유약 발라서 불의 심판 받는 한 번 들어갔는데 12시간 2번을 이제 부으면은 찬란한 청자 성서대장경이 나오는데, 그 단계가 12단계를 거쳐야만이 그 아름다운 성서대장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서대장경은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1200만 성도들이 있다고 이제 하고, 교회 수가 한 7만 5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떤 목회자 한 분이, 개인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합심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준비 과정을 이제 공장비, 기기 시설 모든 준비를 이제 다 하여 나가 시대분가에 돼 있으니, 이제 성도분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흙도 만져주시고 심부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을 합쳐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 성서대장경이 탄생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역 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리의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감동이 됩니다. 성서대장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성지 순례지가 되고, 찬란한 성서대장경으로 세계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대국으로까지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생각해 보완해낸 것이, 세계 역사 문화 도시를 대한민국에다가 만들면 어떻겠는가. 세계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려면 그 만드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문화거리가 돼가지고 볼거리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총망라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전체를, 제가 인간문화재 협회에 내가 수석으로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인간문화재 작품을 한데 모으고, 또 세계 공룡 화석이 우리나라에 20만 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세계 역사 문화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그 문화단지에다 내놓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세계 박물관을 세우고, 세계 박물관을 세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스위스하면은 시계 공장이 들어오고, 또 불란서 하면 화장품이 들어오고, 이태원 가방도 들어오고, 세계 각국은 다 못할 망정 한 12개국 정도 그 나라 문화 대표인 박물관을 세워서 세계 역사 문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리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 그래서 후보지를 저 임진강서부터 제주도까지 3번을 답사하면서 후보지 3곳을 점지해 놨습니다. 임진강 너머에 홍반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땅도 있고, 영종도와 가까운 방화도의 그 넓은 땅도 있고, 서천에 큰 그 바닷가에 큰 땅이 있는데,
거기는 서천뿐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가면 군산이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세계 여가문화 도시를 만든다 하면은 얼마나 바람직스럽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바티칸 성전의 그 세계 관광객 수를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1년에 바티칸 성전의 관광객 수가 7,800만이라는 생각을 그걸 보고서 7,800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서 대장경, 불교 대장경, 그 역사문화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국제도시를 무역도시도 만들고 거기에 무비자 도시를 만들다 보면은 그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활발한 도시가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원 없는 국가지만 어떤 역사 문화를 통해서 이 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킨다 하면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